윤리와 사상 과목을 택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모형은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과 NIE 탐구 공동체 해결 모형 사용해서 토론 학습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수업 한문 목록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이어서 그런지 다들 지쳐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어깨 한 번씩 두드려 줄게요. 네, 본인 어깨도 한 번 두드리고. 네, 피로가 좀 풀린 것 같나요? 네,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수업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오늘은 3단원 서양 윤리사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2단원 동양 윤리사상에 대해서 배웠었죠? 근데 오늘은 드디어 서양 윤리사상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과서 101페이지를 펴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나요? 규범의 다양성과 보편 도덕이라고 써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서양 윤리사상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불교의 사성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4가지의 진리가 있었다고 했죠.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인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고성제, 인생 자체는 뭐다? 고통이다.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 집성제다. 멸성제는 뭐가 소멸한 진리일까요? 괴로움이 소멸한 진리이다. 마지막으로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길을 밝힌 진리는 무엇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대답 못한 친구들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학습지 나눠줬었죠? 그 학습지 확인하면 다시 한번 복습하면 다시 학습지로 기억이 날 거니까 꼭 학습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이 학습지 나눠준 거 다들 갖고 있죠? 이거 채우면서 수업 들어주면 돼요. 일단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윤리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 2번을 한번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 되게 생소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느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가지의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씩 읽어봤을 전래동화예요. 되게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윤리적 보편주의, 윤리적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쉬운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사냥꾼과 사슴 이야기 다들 아시나요? 사슴이 자기 몸을 숨겨달라고 해서 나무꾼이 숨겨줬는데 사냥꾼이 여기 사슴 한 마리 못 봤어 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나무꾼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근데 사슴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나요? 네, 반반인 것 같아요. 사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친구들 한번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민지가 말해줬어요. 사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말한 민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미리 사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말했고 사슴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성은이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슴을 구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의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 그래서 사슴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사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말한 친구는 윤리적 보편주의에 해당하고 사슴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윤리적 상대주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배워볼 서양 윤리사상 그 두 번째를 보시면 오늘 학습 키워드 선생님이 7개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끝났을 때 이 7가지는 꼭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이 7가지 개념은 꼭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학습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이 학습 키워드를 보면 묶을 수가 있어요. 2가지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이 학습 키워드를 보면서 오늘 뭐 배울지 잠시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요세비. 요세비가 방금 말해줬어요. 소피스트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했나봐요. 또 이건 뭘까요? 네, 소크라테스가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했나봐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뭐 근거를 들어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소피스트, 소크라테스의 윤리 사상이 뭔지, 그들이 주장한 입장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이 소피스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단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소피스트라고 하고요. 이 소피스트는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다양성이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도덕 규범의 보편성을 주장합니다. 보편성이 뭔가요, 여러분? 어느 하나의 공통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공통된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공통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공통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소피스트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학습지 잘 참고하면서 빈칸 채워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피스트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했어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펼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피스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수사학을 전파하는 데 되게 열을 띄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가보고 다른 나라 여행하고 막 수사학 공부를 전파하러 다니다 보니까 A라는 나라에는 A라는 규범이 있고 B라는 나라에는 B라는 규범이 있고 또 C라는 나라에는 뭐 C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다 각각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도덕 규범 역시도 다 다르겠구나 생각하면서 도덕 규범의 다양성, 즉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상대는 절대적인 어느 하나의 기준이 없고 여러 가지로 고정된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랑 상대성은 유사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2번을 보면 보편마다한 도덕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개인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기준,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개념도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사학 공부를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수사학 공부를 전파하는데 되게 열을 띄웠는데 수사학 공부가 뭔지 아나요? 네, 수학 공부 아니에요. 수사학 공부는 언변이 뭐냐면 말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내 말을 대변해준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그거를 내 말솜씨에 의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해서 수사 공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리적 상대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겠죠? 만약에 A라는 문제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여러 사람들이 다 다른 생각을 하니까 어떤 도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사학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결국 강자에 의해서 그것이 지배된다라는 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윤리적 상대주의는.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고 나타난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요. 이 소크라테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합니다. 보편성은 어떤 공통된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편 타당한 도덕 법칙은 존재한다. 절대적인 진리 어떤 것 하나는 있다. 근데 그거를 아는 게 바로 참된 알미고 이거를 실천하는 게 도덕적인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는 참된 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는 이미 참된 알미라는 게 존재하는데 왜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라는 말에 그건 무지 때문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럼 굉장히 모순된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안에는 이미 참된 알미 있는데 갑자기 무지 때문에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모순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대답해요. 우리는 이상을 가진 존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지혜, 도덕규범 같은 거는 나 혼자 꺼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문답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혜도 같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파술이라고 같은 용어로 쓰는데 삼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애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삼파라고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 지혜를 낳을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물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참된 삶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윤리적 상대주의, 윤리적 보편주의 장단점도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이 윤리적 보편주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윤리적 보편주의의 장점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윤리적 상대주의의 장점을 보면 이렇게 상이하죠. 다들 다른 개인과 사회에 서로 다른 도덕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러한 문제 사태가 발생하면 어떠한 하나다라고 도덕적인 합의를 내릴 수 없다. 이게 한계였어요. 그리고 윤리적 보편주의는 이런 다원화된 사회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거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혼란을 막아줄 수 있고 반면에 어떻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거 하나만 추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건 사회를 획일화하는 거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학습지 채워주시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윤리적 상대주의와 윤리적 보편주의를 가지고 모든 토론 활동을 진행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토론 주제를 하나를 제시해 줄 건데 그 토론 주제를 보고서 여러분들은 윤리적 상대주의 입장인지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론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토론 시간은 선생님이 10분을 줄 건데 굉장히 짧아요. 그럼 절대 장난치면 안 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절대 비난하지 않고 선생님이 나눠줄 이 토론 학습지에다가 꼭 자기 번번호 이름 쓰고 자기 입장이 근거는 어떤지 다른 친구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그리고 결국 토론하고 나서 내 입장은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모두는 총 5명이고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앉으라고 했어요. 네. 그 사회자 1명 선생님이 지목해 줄 거니까 그 사회자가 토론을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봤죠? 영상 내용이 뭐였나요? 신혼부부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여러분들의 윤리적 보편주의인지 윤리적 상대주의인지 그 입장에 근거해서 한번 토론 학습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작해 주세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모두 끝났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3분 동안 여러분들 조에 있던 의견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다 정리를 했나요? 그러면 우리 1조부터 한 명씩 본인의 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적도록 할게요. 네, 은진의 조가 말해줬어요. 살인은 하면 안 된다. 윤리적 보편주의를 지향합니다. 왜냐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는 이미 도덕규범으로 정해져 있다. 말하고 있고 또 민진의 조는 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또 요셉인의 조는 아니다. 이거는 문화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문화를 인정해줘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말해주네요.
우리 오늘 토론한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느 입장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다른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론 학습지 다 파일에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 키워드 보여줬었죠? 이 학습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이. 한솔이가 아주 발표를 잘해줬어요. 네, 소피스트들은 윤리적 상대주의를 주장하였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줬고, 소크라테스는 개념이 조금 많으니까 2단어와 3단어씩 묶어서 말해줘도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한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학습지에도 그대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 학습지 보면서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형성평가를 볼 건데 학습지 2페이지를 펴시면 형성평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틀린다고 해서 점수가 내려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걸 부족했는지 잠시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형성평가 준비된 거 3분 주도록 할게요. 3분 동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다들 잘 풀었나요? 형성평가 1번부터 9번인데 우리 한번 1번부터 9번까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소피스트들은 보편타당한 도덕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고 2번, 3번, 네, 8번, 9번 윤리적 보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수여하고 사회를 해결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잘 정리됐나요? 네. 많이 맞았나요? 네, 꼭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꼭 도덕 파일에 넣어놓고 나중에 도덕 파일은 수행평가에 들어가니까 잘 넣어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아직 남아있다.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오늘 못한 질문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교무실에 내려와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어떤 윤리사상을 지지했고 그가 말하는 정의는 뭔지 그가 삶에서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되게 키워드가 많이 나왔잖아요. 되게 어렵고 생소했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 교과서를 꼭 한 번씩은 읽어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또 플라톤에서도 여러 단어들이 나올 테니까 꼭 한 번씩 읽고 오세요. 그리고 도덕 파일은 학습지를 넣어놔야 되니까 꼭 챙겨오도록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업은 두 가지 같이 갈등 모형? 네. 그다음에 네 한국 공동체 활동 모형? 그게 어느 대목에서 적용이 된 걸까? 토론. 네, 토론이 공동체고. 한국공동체고 같이 갈등 윤리적 아까 우리 학습지 윤리와 사상 토론 학습지 이게 이제 네 그거죠. 네. 한국 공동체를 적용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같이 갈등은 그 윤리적 상대주의랑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갈등을 네. 벌일 때 네.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지. 네. 자, 우리 궁금한 거 이야기해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는 사실 명예살인이라는 거는 현대 사회에서 되게 자명하게 지향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등학교 교실이었다면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파키스탄의 뭐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는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그냥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 파키스탄 명예살인 말고 오히려 진짜 그 문화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런 내용을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례가 없나 생각은 해봤는데 딱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게 파키스탄 명예살인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그 지금 아까 노다스 뭐라고 하냐면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의 사례는 뭐 윤리 상대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윤리 절대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견이나? 그랬더니 지금 보는 선생님 그렇게 명예살인은 이게 적어도 가치 갈등 모형이 적용된 수업이라면 파키스탄의 명예 수업은 어떻게든 그렇게 가치가 갈등할 때 파키스탄에서 가치가 갈등할 때 내가 파키스탄의 가족이야 파키스탄인이야 그럴 때 막 갈등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를 자기 이제 결혼한 반대를 모시고 결혼한 사람을 죽일 것인지 가족 파키스탄의 문화와 관습과 뭐 이걸 따라서 죽일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사적인 어떤 윤리죠 기준 내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렇죠. 한 사람 파키스탄 여의 입장에서 가족의 입장에서 바깥에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권은지 선생처럼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가치 갈등 모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였습니까? 갈등하는 두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갈등하는 가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어느 가치가 과연 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인가를 뒷받침해주는 무엇? 사실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들을 수집해야지. 파키스탄에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례가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다든지 전 세계인들의 비난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죠.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야 돼. 그 활동을 아이들한테 하게 해야 돼. 증거 수집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 상태에서 생각하라고 하면 어려울지도 몰라요. 가치 갈등 모형의 적용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 근거, 거기에 해당되는 그 갈등하는 두 가치를 두고 어떤 가치를 선택을 할 때 그 가치에 선택한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게 만들어야 돼, 서로. 그게 토론에서 이루어져요. 그렇겠죠? 그게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좋겠지. 그 과정이. 활동지에. 활동지에 보니까 그런 건 없어. 그냥 입장만 지금 쓰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근거, 제시. 뭐 이런 하나 있어요. 근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조민지 선생? 저는 좀 아쉬웠다는 것보다는 자의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랑 끝날 때쯤에 키워드 두 개로 묶어서 키워드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 머리에 쏙쏙 박히게 잘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캐리야. 지금 오단 선생의 수업은 지금 당장 현장에 나가서 해도 손색이 없잖아. 너무 쉽게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좀 버벅대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야 돼. 윤리 상대주의가 과연 뭔지 또는 윤리 보편주의가 뭔지 소크라테스를 왜 윤리 보편주의라고 하는지 너무 깊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수업을 저희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말 했다가는 안 될까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는 그래도 해줄만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나 굉장히 그 어떤 키워드 중심의 수업 내용은 정확히 전달이 됩니다. 노다운 선생님 경우에. 그렇죠. 조만간 도생수에서 나간다고? 나간대. 그 클래스야 지금. 클래스가. 또 아까 최한수 선생님 손 들었죠? 제가 공부할 때 학습 목표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학습지에 학습 목표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았던 애들도 공부할 때 그거 좋았던 활동 중에서 토론 활동이 있는데 파키스탄 명예살인 실생활의 내용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좀 더 이러한 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같이 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목표에는 활동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봐가지고 일부러 작성을 안 하긴 했거든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나요? 활동 내용을 학습 목표에 잡으면 안 된다.
활동의 실제 사례가 학습 목표에 들어가면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 사례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학습 목표라는 거는 수업을 다 받고 나면 도달하게 되는 예상되는 마음의 자세가 됐든 뭐 행동이 이상적인 행동이 됐든 그런 게 나와야 되겠지. 그런데 그걸 어떤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례로 한정해버리면 좀 어색하죠. 예전에 한때 행동적 용어 목표 진술이라고 해서 행동적 용어로 학습 목표를 진술해야 한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도덕과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실생활에서 도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선택해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겠죠. 그렇겠죠? 실천 의지를 갖는다 이거잖아. 그렇죠? 이런 유사한 문제 사태에 봉착했을 때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기 뭐 이런 거는 되겠지. 지금 노다운 선생의 발표 내용은 윤리 상대주의와 소피스트하고 소크라테스 대비시켜서 윤리에 관한 상대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윤리 상대주의와 절대주의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그걸 요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윤리 상대주의, 윤리 보편주의라고 맨 마지막에 요약해서 부르는 이름이지. 요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먼저 나와버리면 사실은 그게 왜 등장했는지 윤리 보편적이라고 할 때 그 보편성은 뭘 말하는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용에 조금 더 천착을 해야 돼요. 노다운 선생님. 노다운 선생님이 정말 잘하는 건 판서야, 제가. 판서가 기가 막혀. 그렇지? 여기 이 판서를 아주 절묘하게 잘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 적절하게 판서를 잘 이용해서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죠. 그 판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가 갑자기 막 되기도 해. 그래서 판서를 잘 활용한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만, 지금 노다운 선생님이 조금만 더 연구해야 되는 거는 교재 연구야. 도대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절대적인 윤리 규범을 내세웠던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 소피스트들은 전부 다 윤리 상대주의라고 할 때 어째서 그걸 상대주의라고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그 부분이 부가적으로 보완되면 어떨까?